그래서 우리 영남대학교 공부하는 학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새마을 운동이라고 하죠. 새마을 생각이 이거는 제가 새마을 운동의 핵심적인 것을 보았는데 이건 너무 마음이 듭니다. 주민이 너무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을 바꾸고 주민의 의식을 개혁시키고 농업은 비효율적인 것을 효율적으로 바꾸자. 이게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국가에서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새마을운동을 녹여내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은 인적인 역량을 지원합니다. 아까 여기에도 보시게 되면 배수를 넣는데 공무원이 내려와서 간단한 설계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근데 여기 매개 역할을 합니다. 국가 지도자는 국가 공무원, 국민들하고 매개 역할을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10년 연설을 하면서 작년에 새마을 사업은 어떠했고 올해는 이렇게 한다,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공무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국가,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이 그리고 마을 이장님들하고 그 연계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새마을 단어는 빠졌는데요. 새마을 지도자분들이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마을과 이 정부 간에 어떤 조정 역할을 충분히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교육, 새마을 교육도 무시할 수 없는 새마을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 그래서 저는 이 9가지 요소를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죠. 새마을운동은 국가가 주도했다, 주민이 주도했다. 절대 아닙니다. 모든 마을 새마을 사업은 주민들이 주도했고 마을총회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국가가 주도한 사업. 제가 실제로 이 기록들을 설명을 합니다. 학생들한테. 새마을운동의 마을 조림 사업이라든지 사방 사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중앙정부, 지방정부에서 주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했다, 주민이 주도했다 이렇게 싸울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왜? 새마을운동의 가장 핵심적인 마을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농업을 생산을 향상시키는 모든 부분들은 주민 주도하에 마을총회에서 의결되어서 결정이 되었다. 이게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개발이나 지역개발 가구는 차별화된 논리를 가진다. 이렇게 됩니다. 지역사회개발은 지도자를 중앙에서 훈련시켜서 파견을 합니다. 파견을 하고 새마을 지도자는 마을에서 무조건 선출을 합니다. 남녀동수로 선출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까 여기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얼마나 체계적이었냐면요. 여기 도장 찍는 안에 마을 이장, 새마을 지도자, 그 다음에 개발위원 도장 다 찍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료에는 분야회장도 찍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증거로서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각 요소의 역할에 따라 새마을운동의 성과가 결정된다. 이거는 충분히 아시겠죠? 새마을 지도자가 역할을 많이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마을 한기를 넓히는데 땅을 희살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을 설득해야 되죠? 어느 역할이 크냐에 따라서 사업의 성패도 결정되고 성과도 결정된다. 이거는 제가 이제 충청북도에 이제 오늘 초대를 받고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충청북도를 2000년 제가 이 전공이 텍스트 분석입니다. 텍스트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글을 넣어서 과학적으로 설명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새마을운동하고 충청북도 신문기사를 검색하니까 215건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새마을운동이 어떤 형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신문기사로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계획적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가장 큰 파일을 가지고 그 다음에 청주시, 청원군, 제천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시군구에서는 조금 소극적이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사업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주로 새마을 지도자 대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장학사업이 어디 있을 건데요. 새마을 장학생 이런 중심을 이루어주고 그 중심에는 새마을 지도자, 중앙회 회장님, 마을 지도자 이렇게 되어 있다. 됐습니다. 군현 회장님도 계시고요. 자, 그럼 이 시기를 한번 보십시오. 시기를 여기 파란 거를 그 기사수가 많았던 때입니다. 기사수가 많았던 때가 있고 적었던 때도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거는 노무현 정부 때 기사가 많았고 지금 최근 또 조금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새마을운동을 이렇게 충청북도를 키워드로 분석을 하니까 마을 주민, 회원 위주보다는 어떤 조직체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은 개선돼야 될 것 같다. 그리고 향후에 우리가 그동안 익혀왔던 그런 사업보다는 좀 더 눈을 더 넓혀서 중앙정부의 지원도 받고 또 외국에 알리고 이런 부분도 했으면 좋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 현 시점에서 새마을운동이 왜 중요한가? 이건 어려운 부분이니까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빈곤 퇴치 모델로 국제사회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고 그리고 새마을 사업을 통해서 아까 말했듯이 새마을 ODA 못 사는 나라 개발도상국을 도와주는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장년층의 해외 공삼이 젊은이들의 취업과도 연계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기업이 외국에 진출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영남대학교에서 CJ하고 새마을 사업을 할 때 어떤 사업을 했는가 하면 제 짧은 기억인데요. CJ는 농산물을 많이 생산하지 않습니까? 아시아 쪽에 고추를 생산하는 부분을 새마을하고 같이 들어갔습니다. 같이 들어가니까 기업이 단독으로 들어갈 때보다 그쪽 나라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하니까 상당 부분 도움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도움을 받았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충청북도하고 연계해서 할 부분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발제 논문인데요. 이 발제 논문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논문 하나하고 교재를 제가 요 두 개를 녹여냈습니다. 녹여냈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쉽게. 자, 이제까지 제가 2002년부터 2020년까지 새마을운동 관련된 논문을 살펴보니까 616편이 나옵니다. 많죠. 아주 많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인문학, 사회과학 쪽으로 치중이 되어 있고 자연과학이나 이쪽으로는 논문의 개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IT라든지 공학이라든지 왜 그런가 하면요. 마을에 다리를 놓고 하천을 하고 하는데 이제 건설이나 설계 이런 부분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버섯도 재배하고 70년대 농작물보다 많은 어떤 변화를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연과학 부분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됩니다. 되고 그리고 어디 예산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이쪽 부분 영역도 확산이 되고 있다. 그런데 아까 이 앞에 논문 중에서요.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논문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한 20여 편이 되는데 그 논문을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제대로 비판을 했는지. 그런데 어떤 부분이 꼭 따라오는가 하면요. 박정희 대통령하고 꼭 따라옵니다. 새마을운동이.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은 새마을운동도 비판하고 경제개발 500년 계획도 비판하고 정책을 다 비판을 합니다. 비판을 하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연구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많은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운동은 1970년부터 79년인데 새마을운동을 비판하는 학자는 1970년, 80년, 90년 같이 묶어서 비판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정치에 이용했다, 대중을 동원했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걸 제가 간단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이 자리에서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가 정말로 반갑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학교의 학생들한테 제한된 지역에서 제한된 연령층에서 전달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학생들은 이 전공을 하더라도 취업하고 모든 게 머리에 들어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해줘도 현실로 안 와닿습니다. 새마을을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다 거의 다 새마을을 경험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가 정말로 좋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민이 있고, 농촌이 있고, 농민이 있고, 농업이 있다. 이 부분에서 이제 비판이 이루어졌습니다. 비판이 이루어졌는데, 보십시오. 자, 핵심적인 뭐, 강제적 대중동원을 했다. 그죠? 이념적인 측면에. 사회적인 측면에 초가지가 집중을 왜 없애느냐, 전통가옥인데, 그리고 그 마을 장성 토속 신앙을 왜 없애느냐,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는 농가 부채가 급증을 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경제적인 측면에는 농가 부채가 급증을 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강제적 대중동원은 제가 앞서 설명을 했죠. 사업의 형태가 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을 경험한 분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자, 처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할 때는 자기 집에 있는 환경 개선부터 붙들막부터 그죠. 그러면서 마을 넓혀가고 그 다음에 마을과 마을간, 그 다음에 국가도로변에 이런 부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단계가 높아질수록 이제 뭐라 그럽니까? 주민들의 참여가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업의 형태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야 될 자율성, 획일성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또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연구도 제 전공입니다. 제 전공이라 그러는 것은 제가 박정희 대통령 신년 연설문을 책으로 만드는데 1000페이지가 됩니다. 다 읽었습니다. 다 읽고 나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새마을운동을 비판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비판하는 학자나 정치인들이 있다 그러면 얼마만큼 공부를 하고 비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박정희 대통령이 신년 연설문만 읽었다 그러면 그렇게 그런 주장을 하지 않을 건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새마을운동을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여기도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1974년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이론을 정립하기 위해서 유수의 개발학자들을 청와대에 초청해서 만났습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이론들이 아니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걸 깊이 들어가면 그만큼 치밀하게 되어 있어요. 보십시오. 이념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됐고, 자, 그러면 제가 뭐 유심 부분도 제가 이야기할 부분이 많은데 오늘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패스를 하고요. 자, 이념적인 부분 한번 보십시오. 이념적인 부분. 이 부분은 뭔가 하면요. 앞서 이런 학자들도 있었지만 이런 학자들이 더 강한 주류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노화정이라는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고도의 혁신 행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새마을 정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정책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과 마을 전국토를 통해서 주민의 참여도 결정된다. 아까 공중동원의 논리죠. 그 다음에 이 사회적 자본도 지금 학자들을 통해서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이 엄청나게 한국의 사회적 자본을 형성시켰다는 거죠. 신뢰입니다. 신뢰. 네트워크 신뢰. 믿고 사업을 한다는 거죠. 새마을 지도자를 믿고 마을 주민을 믿고 이 자산 자체는 우리 한국민이 1970년, 80년대를 성장시킨 가장 역동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를 믿고 국가 지도자를 믿고 따랐다는 거죠. 그게 이제 사회적 자본에 이제 형성되었던 이 연구도 지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려면 항상 지도자가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건 제가 말하는 뜻은 하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의 정신과 이데올로기는 뭐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부분도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면요. 할 수 있다 해서 하면 된다고 이 정의되는 과정은 엄청난 겁니다. 보십시오. 할 수 있다. 하기가 된다는 거.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죠? 이게 계속 순항하게 되면 내재화됩니다. 이제 급이 없어진다 그럽니까? 그죠? 모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마을 주민들이 그 큰 교량을 건설해서 하고 지금 생각하면 엄청난 일들을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된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저희들이 원어의 연분을 가지고 우리 아카데미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하니까 이렇게 유네스코에서는 1970년부터 1979년까지 딱 정했습니다. 연도도 사회문화적인 가치를 재확인을 하고 이 기록물들을 지정을 했습니다. 이제 세계적인 가치가 있다는 거죠. 세계적인 가치. 그 컨텐츠는 공동체 문화, 민주화 개념, 농촌 근대화, 영농가업화, 여성지위 향상, 빈곤 퇴치, 공적 민간. 시간이 많지 않지만 이제 여성지위 향상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준비 중인 논문이 뭐가 있는가 하면요. 주택 개량 사업이 있습니다. 주택 개량 사업이 주택만 개량시킨 줄 아십니까? 부업을 예전에는 황토부회가 맡게 했습니다. 근데 주택 개량 사업은 중앙에 위치하게 하고 방을 다 연결을 시키고 높이를 높여나가고 그랬어요. 여성의 지위가 자연적으로 상승이 됩니다. 사랑세를 없애버리고. 예? 그렇게 주택 개량 사업을 통해서 보이지 않지만 구조적으로는 여건이 신장되고
이제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거기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 그런데 이게요, 예? 주택 개량 사업이 나아가면 마을 구조 개선 사업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옛날에는요, 옛날이 아니죠. 1970년대 생활운동을 하면서 공동마을 창고, 공동비료장 있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면 공유경제의 개념입니다. 예? 지금 그렇게 될 수는 없겠죠. 너무나 어떤 자기 중심의 사고를 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농촌 구조 개선하고도 연구해볼 연구가 가치가 있고, 마을회관 있지 않습니까? 이 진짜 멋진 부분인데요. 대구 광역시에도 마을회관이 존재합니다. 그 당시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 마을회관이라는 이 존재 자체가 이렇게 남아서 역동적으로 그 마을을 발전시키는 사례가 있는지. 네, 제가 농가 부채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적인 측면입니다. 이게 새마을운동을 비판하는 학자는 새마을운동이 농가부채 증가시켰다. 그러니까 새마을운동을 폐마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농가소득은 10배 증가, 부채는 10배 증가했다. 이거는요, 어떤 학자들이 이야기하는가 하면 경제학을 모르는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 부채는 자산하고 같이 평가를 해야 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1억을 가진 사람이 5천만 원의 부채를 가지는 거하고 10억을 가진 사람이 5억을 부채를 가지는 거하고는 비율은 같다는 거죠. 이 비율을 보십시오. 비율. 1980년대까지 부채 대비 자산이 2.5%고 한국에서 부채 비율이 10% 미만이면 양호하다. 20% 이상이면 위험하다. 이게 어디까지 갑니까? 예? 10% 이상 되는 데가 1990년 후반부터 2000년대 들어가면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농가 부채도 농가 부채의 내용을 봐야 됩니다. 저 당시에 보게 되면 농기계, 트랙터를 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았고, 특히 농촌에 계시는 주민들이 학자금 대출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농가 부채의 내용도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 그런 맥락도 없이 박정희 대통령을 비판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은 실패다, 이렇게 연결을 시킨다는 거죠. 그런데 수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부분들이 반론이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논문으로 내고 이런 부분을 확대를 하고 재생산을 할 겁니다. 재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 농가 부채 이런 부분은 이야기 들으면 참 공부하는 학자 입장에서 그죠? 답답한 부분들입니다. 예,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기준윤저 설정도 오래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 시기 포함하는 배당성이 대표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부분은 우리가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된 걸로 모든 게 끝이 납니다. 끝이 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 꼭 이제 충청북도에 왔으니까 이제 전하고 싶은 말만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은 실용성과 실천성을 가진 학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유효합니다. 유효하고 실제로 제가 공부를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고, 영남대학교에서는 세계 유수의 나라의 젊은이들이 와서 새마을운동을 배우고 있습니다. 배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오신 새마을중앙회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분들에게 진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 학문적인 토대를 만들어주었기 때문에. 먼 훗날 시간이 흘러서 10년, 20년 지나서 그죠? 지역사회개발론, 지역개발론을 배우는 게 아니라 새마을개발론을 통해서 개발다음은 발전의 단계입니다. 경제적인 부분을 넣어서 단계까지 나아간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새마을운동은 그 영속성을 가지고 끝까지 이제 우리 가슴에 남아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청북도에서 새마을자료, 이제 제가 발제, 김 소장님이 이제 저를 위해서 발제하신 부분을 제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이 자료를 빨리 모아야 됩니다. 모아야 된다 그러는 거는 저는 이렇습니다. 생애사 연구를 통해서 분여회, 마을 주민들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서 이론을 만들어내고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을 뽑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은 현대적 관점에서
공적개발 원조 3조 4천억이나 되는 예산을 자 이런 부분들은 현대적 관점에서 공적개발 원조 3조 4천억이나 되는 예산을 지방자치단체는 주체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도 있고 같이 고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새마을운동이 또 다른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그러면 지구촌의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자금은 공적개발 원조의 자금으로 인력은 지금 새마을을 경험한 세대 그리고 젊은 층을 해외에 내보내면서 하면 많은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발제자 두 분과 저희가 모신 토론자 5분께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서로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기업들이나 또 오늘 가정을 맡아주신 저희 소장님의 사회로 진행되겠는데요. 또 질문이나 이런 부분에 대답해 주시고 자유로운 분위기로 진행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부 순서는 저희 충북항소 김혁 소장님으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2부 진행을 맡은 김양식입니다. 2부를 토론이라는 명칭을 안 붙이고 저희가 이제 대담이라는 명칭을 붙인 그 이유가 이 포럼이 어떤 그 학술적인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이 문제를 끌고 갈 것인가, 과제를 도출하고 그다음 다양한 또 각 지역의 주체들의 어떤 의견을 모으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학술 토론보다는 그런 대담이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토론자를 이제 모시는 분들도 좀 다양하게 저희들이 이제 모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발제문 순서대로 이제 소개를 하면은 충청북도 기록물 담당을 하고 계시는 강미영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그다음에 아마 평생을 새마을운동과 함께 인생을 하신 전 충북 새마을지도자 회장이셨던 유영모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충청북도 새마을의 사무처장을 맡고 계신 김춘식 처장님이십니다. 그럼 이쪽으로 이제 두 번째가 젊은 역사학자를 모셨습니다. 이제 한국도 근현대사 전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젊은 연구자적 시각에서 현재 학계에서 새마을운동에 대한 연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마 역사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좀 약간 비판적인 목소리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언론에서 어떻게 다뤄왔는지를 한번 좀 살펴볼 요량으로 아까 이제 이정락 교수님이 지난 10년 동안 충북 언론의 어떤 새마을운동 관련 기사를 분석을 하시긴 했지만은 직접 오랫동안 언론계에 몸담아왔고 또 역사 박사이신 조혁연 충북대학교 초빙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소모를 참석하신 두 분이 있는데 충청북도 학예연구사에서 아마 돌아가실 때는 어깨가 무거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분 인사 좀 해주시죠. 그리고 우리 충북 지역 새마을 분여의 회원님들이 대거 오셨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 앞서 첫 번째는 1970년대 새마을운동 관련 연구에 대한 논쟁과 2010년 이후 새마을운동의 학문화 과정에 대한 연구를 발표를 하셨고 발표의 핵심은
이 새마을운동은 그 과거에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 미래까지도 지속 가능한 그런 어떤 그 실천 행로로서의 그 새마을학을 말씀하시면서 그 앞으로 충청북도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이 글로벌 그 새마을운동과 그 연계시킨 그런 어떤 사업을 충북북도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뒤이어서 이제 제가 1970년대 충북 지역의 새마을운동 관련 자료가 어떤 자료가 있는지를 몇몇 그 사례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충북 지역의 새마을운동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새마을운동을 앞으로 어떻게 이제 발전적으로 끌고 갈 것인지를 각자의 어떤 입장에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이제 자료집 순서대로 현재 충청북도 기록관에는 새마을운동 관련 자료가 있는지, 있으면 어떠한 자료가 있는지, 또 있으면 그 관련 자료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 충청북도 기록 담당하고 계신 강민호 선생님 의견을 좀 들어보죠. 조금만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이정석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오늘 하신 말씀이 새마을운동이 있으면 비판자들은 이러이렇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비판 사례는 이제 제시는 안 됐는데 다만 여기서 보면은 정치, 사회, 문화 쪽으로 이른바 3군으로 해갖고 했는데 그런데 특히 이제 사회, 문화 쪽에서 반드시 언급이 됐었으면 하는 게 바로 생활 지도자하고 대공충 문제인데 생활 지도자 그래서 회장님은 아까 보니까 약간은 이거를 말해야 되나 말하나 그 부분이 있는데 있다고 그거는 생활 지도자는 회장님한테 질문을 한번 드리고요. 이 선생님한테는 대공충 문제는 이게 흔히 말해서 새마을운동도 국가 안보 개념과 같이 시작됐다 이런 비판자들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저는 맞았다고 봐요. 맞았다고. 대공촌은 말 그대로 공산주의 침투에 대비한 농촌 마을 건설이거든요. 자, 60년대, 70년대 초반에 굉장히 우리가 국가 안보적으로 풀어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걸 꺼냈고, 그래서 건설을 했던 게 대공촌이고, 그래서 그때 보면은 읍면 지역 방위협의회가 생겨요. 지금 통합방위협의회로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아떨어진 게 베트남이지 않습니까? 베트남에서 레니어, 그러니까 베트콩이죠. 베트콩이 농촌 게릴라 운동을 갖다 지속적으로 펼쳐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이거에 항복을 한 거거든요. 물론 월남 지도부의 아주 극심한 부패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걸 갖다가 거론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았고, 그래서 굳이 이걸 갖다가 비판론자들이 꺼냈다고 해서 이거를 쉬쉬하거나 숨길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선생님의 견해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이 대공촌 관련해서. 예, 저는 전체적으로 저한테 해당되는 질문이 많아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먼저 말씀은 예. 국가안보 부분은 박정희 대통령과 띄어서 설명할 수 없고 새마을운동도 그 연장선상에 있고 또 제가 박정희 대통령 관련 논문도 최근을 썼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여기 계신 이제 새마을 지도자분도 그렇고 일제시대를 겪고 6.25를 겪고 가난을 경험했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의 정치 철학 자체가 국력개양 그 다음에 이제 안보 경제 이 세 가지가 박정희 대통령의 정치 철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60년 이후 1979년까지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모든 정책에는 이러한 이념들이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신 그 부분은 주민들이나 공무원들 정신교육에 있어서 일정 부분 안보나 이런 부분이 강조되었을 뿐이지 전체 새마을운동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저도 그런 부분을 수용을 합니다. 수용을 하지만 일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지금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양단에서 나가는 시각이 있는데 주로 이제 비판론자들이 기기로 정말 충분한
나오는데 사파들이 이걸 많이 거론해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마무리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네. 하나 질문 좀 해봐도 될까요? 질문 좀. 네. 이정락 교수님한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새마을운동 이론적 토대와 그 마련과 분석이라는 그 부제가 굉장히 좀 마음에 와닿는데 31페이지에 보시면 새마을운동 50년의 큰 흐름 그래프를 제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70년대 그 재산운동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면은 분명히 많이 강조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역사라든지 사회적 어떤 변혁은 분명히 내재적이든지 외부적인 어떤 그런 충격에 의해서 발전이 이루어지는 건데 분명히 1960년대 박정희 정부의 그 경제개발 5개년의 자신감에 의해서 새마을운동이 1970년도에 이제 그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마치 1970년대 갑자기 새마을운동이 일어난 것처럼 그 그래프를 자르시고 그 앞에 거는 거론을 안 하셨는데 어떤 그런 박정희 정부의 연장성상의 발전상을 왜 여기 제시 안 하셨는지 그게 하나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논문에서 밝혀주셨듯이 5페이지에 보면은 새마을운동의 평가와 관련한 시간적 범주를 그 세계 기록유산 등재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세계 기록유산은 1970년부터 79년까지 9년간의 그 기록물을 등재해놨거든요. 근데 지금 교수님께서는 이제 2010년 이후까지 계속 50년 동안 어떤 발전적인 모습을 이 논문에서 표현하시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되는 것도 9년밖에 안 됩니다. 분명히 여기는 긍정적인 면이 있어서 세계 기록유산이 등재됐는데요. 오히려 그 2000년대 이후에 저개발 국가의 어떤 우리 그 새마을운동의 그 롤모델로서 그 제시하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80년대부터 90년도까지 그 30년 동안에는 일반적인 그 이론은 생각들은 굉장히 새마을운동이 침체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차라리 교수님께서도 70년대 그 새마을운동이 2000년대 이후에 저개발 국가의 어떤 보급형으로서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하시면은 차라리 그 국민정신 운동이라고 표현해 주신 30년을 부정적으로 하셔서 더 극대화를 시키시든지 아니면은 긍정적인 면을 계속 이어졌다고 표현을 하셔서 그런 이유를 제시하면 어떠신지 한번 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이 논문 말고 새마을운동 체제에 관한 논문에 있는 내용을 가져왔는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 새마을운동이 80년 이후 정부 조직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이제 새마을가도 폐지되면서 예산도 축소되면서 침체가 되었다고 제가 이제 표시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자연보호운동이나 국민정신운동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흘러들어가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아까 처음 말씀하신 저도 오늘 이 자리에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러다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왜 1970년부터 새마을운동의 원점을 잡고 있는가 하면 경향신문 1970년 4월 22일 박정희 대통령이 이것도 잘못된 이론들이 많은데 중앙청에서 했습니다. 중앙청에서 새마을 가꾸기 사업이라 하자. 그래서 기점 자체를 197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고 제가 뭐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농특사하고 새마을운동이 연장선상에 있고 그리고 또 농지개혁이라는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새마을운동하고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런데 학자 입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문제를 구분하기 위해서 조금 그런 부분은 제가 끊었다. 거기에서 약간의 무리는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교수님이 좀 전체적으로 오늘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또 대담 토론 임하시면서 총평을 좀 해주시죠. 저기 그 전에 제가 잠깐 1분만 시간 주면 안 될까요? 네. 우리 새마을운동 그 연구에 부정적인 평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리고 그 학자들의 이렇게 성향을 분석을 해보면 대개 진보 성향의 학자들이 많은데 제가 희망을 갖는 것은 진보 성향의 학자님들은 그 민중 그러니까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입장에 소중히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대화를 하면서 굉장히 희망이 있다라고 느껴졌는데 지금까지 새마을운동에 대한 부정적 시각의 틀이 제가 보기에는요 딱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이정학 교수님 말씀하신 박정희 독재 정권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제일 크고요. 두 번째로는 새마을운동이 이 마을운동이라는 마을단위 운동이라는 것은 쏙 빼고요. 이 국가 입장에서 이 생각하는 탑다운 방식의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또 틀이 또 그 대부분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단위 입장에서 생각을 꼭 해야 된다. 앞으로의 연구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새마을운동 당시의 시대 상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맹률이라든가 여성의 지위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사회 기반 시설이라든가 여러 그때 당시에 있는데 그것을 좀 무시하고 현대적 관점에서 그때를 판단하는 그런 시각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농촌이 그냥 다 몽땅 어디 갔는지 없지 않나 지금 굉장히 피폐하지 않느냐 이것을 새마을운동의 결과로 보는 이제 그런 이제 시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좀 앞으로 좀 충분히 좀 연구가 필요하고 논의가 필요하다. 근데 다행인 것이 우리 새마을운동 70년대의 기록물이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이제 정대가 되면서 세계 유산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보고 정말로 필요하다. 이게 인류 유산으로서 정말로 필요하고 다른 나라의 빈곤 국보의 모델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전제가 됐는데 이제 거기에서 오히려 외국의 시각은 그런 부정적인 평가보다도 오히려 긍정적인 시각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GSL이라는 국제연맹 기구가 이제 만들어져서 새마을운동을 배우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46개국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의장국이고요.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계시는 분들 좀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 앞으로 좀 충분한 토의와 논의 절차, 연구 이런 것들도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수님 예, 오늘 토론 과정에서 제가 해당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새마을운동 부정적인 평가를 한 학자들이 바뀔 수 있다. 이 부분은 논문 전체를 보게 되면 이 내용이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의 평가에 있어서 동일한 연구라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비판적 평가에서 긍정적 평가로 진화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그리고 이총 향도 현상을 제가 설명을 안 드리는데 왜 안 드리는가 하면요. 저희들이 통계 자료를 내보니까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이촌의 향도 현상은 새마을운동 역량이 아니라 도시에서 농촌을 끌어당기는 요인이 많았기 때문에 그랬다. 그 당시에 학교에 가고 또 이제 여성분들이 공장에 취업하고 이런 현상들, 흡입 요인이 강하기 때문에 이촌 향도 현상이 일어났다. 통계적으로도 그 연령층이 이주를 했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 새마을운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장 새마을운동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영역입니다. 왜? 우리가 라오스 캄보디아에 가서 농업이나 환경개선 이런 것보다 라오스 캄보디아는 농촌 지역에 공장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 새마을운동을 제가 또 연구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아까 새마을 주택 말씀하셨는데 그건 진짜 제가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새마을 평면도는 다 구해놨었는데 이 주택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을까 최태석 차장님한테 물어보고 그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서 그런 부분을 선도적으로 한다 그러면 청도 못지않게 새마을운동 중앙회를 통해서 연수를 하고 이제 방문을 하는 그런 지역으로도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부분은요. 이제 인문학이나 이런 분야에서는 많은 생각들, 다양성을 포용하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나 새마을운동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은 이제 논의가 풍성할수록 우리가 컨텐츠는 다 다양해진다는 그런 측면에서 언제든지 저는 밤새워서라도 그런 부분은 이제 토론을 한다 그러면 기꺼이 참석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